우리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 나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했거든.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 효도를 해라. 대리 효도를 부탁하는 거죠. 일단 인생은 실전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 결혼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5가지를 결혼 전에 확인하면 불화도 좀 사라지고 이혼 확률도 확 줄어들 거예요. 자, 첫 번째, 원활한 대화. 부부 사이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죠. 근데 생각보다 결혼해서 대화가 단절되는 부부가 진짜 많습니다. 대화가 왜 중요할까요? 자,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는데 원장님, 저희 남편은 뭐든 다 안 된다고 그래요. 뭘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친구들이 살다 보니까 건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건조기를 사고 싶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남편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빨리 잘 말리는데 그거 없어 잘 살았는데 건조기 비싼 거 왜 살려고 그래?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마치 야, 너 결혼 선물 내가 못 해줬잖아. 너 하나 골라보라는데 왜 아직도 안 골라? 실은 땡땡아, 내가 건조기 사고 싶은데 남편이 안 된다 그래. 그래? 그럼 그거 내가 사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반대를 불구하고도 자기가 돈을 안 내니까 친구가 사서 보낸 거죠, 건조기를. 근데 막상 건조기를 사용을 해보니까 이 남편 기분이 어땠을까요? 신세계였지. 우리가 건조기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민망한 거야. 필요한 것은 사야 되구나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 하면서 엄청 웃었거든요. 자, 또 다른 예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지적 대화 수준이 좀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얼굴만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단순하게 대화하고 단순한 이야기는 가능하지만 좀 가치관을 얘기하거나 어떤 진중한 얘기를 할 때 길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서로의 학벌을 보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지적 수준이 비슷해야 대화가 잘 될 확률이 높거든요. 자, 두 번째는 경제관념입니다. 생각보다 이 문제로 진짜 많이 싸웁니다. 돈이 없어서 싸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싸웠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부부가 되면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 쓰는 경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죠. 제가 상담한 예로는 꼭 커피는 스타벅스에서 마셔야 돼 라는 남편이 있고 그냥 커피는 메가커피 먹어도 돼 라는 아내가 있어요. 이 소비 습관으로 싸우는 집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를 의견을 조율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가정 불화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 경제관념이 얼마나 다르냐면 어떤 큰 문제들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아내의 집에는 어머니만 계셔. 남편의 집에는 아버님과 어머니가 계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분당 용돈 30만 원씩 드렸다 칩시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장모님도 30만 원, 우리 엄마 생신도 30만 원, 아버님 생신도 30만 원 이렇게 딱 드리잖아요.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너희 집은 2분이고 우리 집은 1분이니까 우리 집에는 60만 원. 이걸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런 걸로 싸우는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세 번째, 대리효도.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으니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효도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요구하면 되는데 자신만큼 효도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나 진짜 엄마가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셨잖아. 우리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 나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했거든. 나랑 너는 살고 있으니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 효도를 해라. 대리 효도를 부탁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부모 옆에 딱 붙어 있다가 결혼 후에 부모하고 또 멀어지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인인데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당연한 걸 하지 않기 때문에 10월드 시집살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장인 장모에게 손님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들은 결혼을 하면 어떤 대접을 받아요? 며느리는?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 집안의 살림을 해야 되는 사람처럼 만들어지죠. 손님 대접을 받지 않아.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없어진 것들 아니었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 없어지다니요. 아마 피디님 장가 가시면 어머니께서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이번 주에 김치 담궈놨으니 밥 먹으러 오거라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럼 어떡할 거야? 가긴 가야죠. 저러니까 싸운다니까.
가긴 뭘 가. 이번 주에 어머니 저희는 놀러 가기로 했으니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했어야지. 땡땡땡땡. 가면 그때부터 10월인가요? 가면 10월드죠. 어머니가 부르면 득달같이 달려가는 아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 그걸 싫어하는 아내, 갈등이 불보듯 뻔하잖아요. 자, 네 번째는 아이에 대한 가치관 차이입니다. 자, 요즘은 딩크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게 이제 합의가 된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했더니 한 명이 마음이 변했어. 아이를 낳고 싶어. 그래서 아내를 계속 설득하거나 남편이 계속 설득을 당하거나 어떤 이런 과정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고 쳐요. 그러면 아이를 낳았어. 잘 길러야 돼. 근데 이 가치관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또 공부. 이 남편은 아이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잘 가르치고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된다는 남편과 애는 놀면서 키워야 돼 라고 생각하는 아내 갈등. 이런 가치관 차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싸우는데 정작 그 싸움을 보면서 애는 어떻게 자랄까요? 불안정하게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혹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많이 싸우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요, 뭐라고 할 수 없어.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솔직히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배워야 될 때도 별로 없었고 알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세대는 달라요. 여러분 세대는 배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죠.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유튜브만 틀어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만 실천을 못할 뿐이지. 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막상 실천은 잘 안 돼. 나랑은 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 제가 지금 10년차 부부 상담사잖아요. 근데 10년 차에 보면서 최근의 느낌이 뭐냐면은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전문가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전문가야. 왜? 배운 게 많고 들은 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 나는 전문가의 말이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은 내 삶이다. 그러니 이렇게 전문가의 말도 안 듣는데 와이프 말이나 남편의 말을 듣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 줄 알아요? 결혼 전에는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예쁜 아이 낳아서 잘 기르자. 요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 어떤 관계 맺음을 해야 되는지는 전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인생은 실전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는 충동 억제입니다. 자, 결혼 생활에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폭언, 폭력, 음주, 도박, 외도. 이거는 법에 접촉되는 영역입니다. 자,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을 때 오는 문제예요. 자, 누구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걸 조절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온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나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럼 내 배우자에게도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라고 얘기하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배우자를 불안감을 놓게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문제가 뭐냐면 유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버지, 시아버지께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언어를 사용했던 분들의 아들, 남편이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아버님께서 외도를 하셨다던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부모의 아들인 남편이 외도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이를 낳았어. 그럼 내 아이에게도 그런 유전성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또 오랫동안 연애를 했으니까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혼은요, 평생 함께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힘든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 전에 와가지고 결혼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또 원장님, 제가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친인척들한테 다 알려준 상황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 그런데 막상 이런 분들은요, 파혼을 어려워합니다. 왜냐? 파혼은 많은 사람에게 내가 파혼했다는 걸 알려야만 해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을 일단 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왜? 이혼은 나만 하면 되니까. 조용히. 저는 정말 슬펐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파혼이 쉽습니다. 진짜 유명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도 며칠이면 끝나요. 근데 뭐 우리 결혼인데 내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고 평생 살아갈 사람인데 뭐한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합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서 고민이 된다면 그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라리 파혼이 낫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